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병원 영어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관광하거나 할 때 몸이 아프면 정말 서럽잖아요. 저도 유학 시절에 제일 힘들고 서러울 때가 몸이 아플 때였는데 그나마 뭐 친구나 연락할 사람이 있어서 좀 누가 도와주면 되게 참 고마운데 그렇지 않고 영 말이 안 통하거나 도움을 못 받고 하면 혼자 있으면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외국에 있을 때 배고픈 거랑 몸 아픈 거가 제일 좀 비참하고 서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어가 안 돼갖고 몸이 아픈데도 누구한테 설명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러면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들 꼭 외워두시고 유학 가실 때나 관광 가실 때 또는 뭐 어학연수 가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병원은 일단 hospital이죠. hospital English. 그래서 병원 영어는 hospital English. 오케이. 일단 우리나라도 왜 뭐 의대 나오신 분들 보면 이제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국 가면 그 이제 뭐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워낙 병원의 그 용어들이 다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TV에 의학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막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막 지금 이 환자 상태 어때? 베리 크리티컬해요. 에큐트한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 위중합니다. 에큐트 뭐 급성입니다. 그래? 그러면 인젝션 좀 해야겠군. 인젝션 주사 같은 거 뭐 이렇게 영어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는 형태죠. 그러니까 뭐 의학 용어 근데 의학 용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어들은 뭐 에큐트나 크리티컬 이런 거는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하는데 전문 의학 용어들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현지 외국 애들 원어민들도 의대랑 법대에 들어가면 길도 대단한 거로 쳐요. 왜냐면 법률 용어랑 의학 용어는 또 따로 있거든요. 되게 어렵고 복잡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 진짜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거고 실제로 전문 용어들 같은 거는 이제 의대 같은 데 들어가야 공부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아주 기초적인 거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꼭 알아둬야만 아플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Can you recommend a good general practitioner? 자, 이 표현부터 우리가 한번 보죠. General practitioner. General practitioner. 따라 보세요. General practitioner. General practitioner. 이게 뭐냐면 개업의예요. 개업의. 의사인데 이렇게 자기 전문 병원을 개업한 거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과 의사 있죠. 몸 안에 보면 내과 의사. 영어로 뭐라고 한다? physician 그래요. physician. physician은요. physicist랑 헷갈리면 안 돼요. physicist는 물리학자고 physics가 물리니까 단어 끝에 ist로 끝나면 전문가거든. 사람 전문가거든. 그래서 physics가 물리학이니까 physicist 그러면 물리학자. 그런데 physician 그러면 내과 의사. 그럼 외과 의사는 뭘까요? 외과 의사. 몸 밖을 보는 외과 의사? surgeon. 그래요. surgeon. 그럼 예를 들어서 눈 있잖아요. 눈을 전문으로 보는 안과 의사를 원래는 아큐리스트라고 그래요. 접두사 아큐가 눈이거든요. 우리 아큐브렌즈 아시죠? 그러니까 접두사가 뭐냐면 단어 앞에 붙는 철자들인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뜻이 정해지는 경우도 영어는 많이 있어요. 보면 영어 전문 단어들 보면. 그래서 아큐가 이제 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IST가 전문가니까 눈 전문가겠죠? 그래서 아큐랑 IST가 붙여서 뭐가 된다? 아큐올리스트. 그게 안과 의사거든. 근데 안과 의사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eye surgeon. 뭐라고요? eye surgeon. 그럼 그것도 눈을 전문으로 하는 뭐예요? 외과 의사니까 eye surgeon. 안과 의사입니다.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같은 거를 몸에 집어넣는다든지 몸을 좀 이렇게 좀 그런 걸 넣어갖고 몸을 좀 예쁘게 해주는 거. 그거 뭐라 그럴까? 성형외과 의사.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성형내과라고 안 그러잖아요. 성형외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과 의사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surgeon. 그 앞에다가 이렇게 좀 보형물을 넣는다든지 몸에 이제 어떤 잘못된 좀 다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걸 뭐라고 한다? 플라스틱.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플라스틱 서전. 다시 한번 플라스틱 서전 그러면 돼요. 재밌죠? 자, 그러면 좀 이제 일단 이 문장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Can you recommend a good general practitioner? 굿은 훌륭한이죠? 훌륭한 general practitioner. 개업의를 recommend. recommend는 추천해 주는 거죠.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Can you recommend?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좀 개업의를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아픈데 눈 전문이라는 안과 개업의를 소개해 주세요 할 때 쓸 수도 있고 뭐 이빨 아프면 어디가 치아
안 좋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치과센터 가야겠죠? 치과 영어로 보다 dentist. 그래서 dentist 같은 경우도 general practitioner, 개업의가 되겠죠? 아이들이 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뭐라 그래요? children's doctor. 그죠? children's doctor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뭐 소아과 의사를 children's doctor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pediatrician.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pediatrician 그럼 뭐다? 소아과 의사. 피부가 안 좋을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 피부가 스킨이잖아요. 그럼 피부과 의사는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스킨 닥터지. 스킨 닥터. 근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영어는 항상 전문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부과 의사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더마톨로지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피부과 의사가 되는 거죠. 되게 쉽죠? 이렇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첫 번째 문장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넘어갈게요. Can I make an appointment with Dr. Kim? 뒤에 문장이 길어서 물음표를 좀 빼먹었습니다. 물음표 쳐야 돼요. Can I make an appointment with Dr. Kim? 자, 이 부분을 우리 같이 보죠. Make an appointment. appointment. 그럼 약속인데 영어에서 약속은 세 가지가 있어요. promise, appointment, engagement. 오케이. promise는 무엇을 하겠다는 행동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appointment은 시간 약속. engagement은 어떤 법률적인 게 들어갈 수 있는 공식적인 약속. 그래서 우리 남녀가 약혼한다 할 때 그 약혼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약혼하자 그리고 그냥 실험을 끝내버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법률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engagement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약혼 반지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있으면 당연히 서로가 부부가 될 거라는 징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징표죠. 영어로 뭐라고 한다? engagement ring. 약혼 반지를 뭐라고 그런다? engagement ring.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의사하고 약속을 잡을 땐 promise를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make a promise 그러면 안 됩니다. make a promise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 make an appointment. 뭐라고요? make an appointment. 그러면 시간 약속을 잡다. appointment은요, T 발음을 잘 안 해요. 그래서 appointment 이러지 않고요. appointment. 미국에서는 이렇게 T가 두 개 들어가는 거 있죠? 같이 붙던 떨어져 있던 T가 두 개 있으면요. 그 T 발음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appointment 그러지 않고 appointment.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죠. 발음할 때 make an appointmen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잡다. 의사하고 3시, 4시, 5시 약속을 잡잖아요. 반드시 뭐라 그런다? make an appointment. 다시 말하지만 make a promise도 아니고 make an engagement 그런 것도 아니고 반드시 뭐라고 한다고요? make an appointment. 되게 쉽죠? 그래서 can I make an appointment with Dr. Kim? 자, make an appointment with 꼭 with 붙입니다. with 붙이면 누구누구랑 약속을 잡다. 이거죠. 김 박사님,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니까 닥터 김 박사님과 시간 약속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죠. 약속을 잡아야지 의사 가서 진찰 받으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표현. I like a general checkup. 이 표현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죠. general checkup. 따라합니다. general checkup. 자, 그리고 general checkup 그러면 general 그러면 일반적인 거거든. 그래서 이 general은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포함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호텔 같은 데서 이게 총지배인 아시죠? 총지배인 뭐 이렇게 식음료 쪽, 뭐 객실 쪽 모든 쪽을 다 포함하는 총지배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general manager라고 그래요. 다 포함하는 걸 general이라고 그러니까 general manager. 오케이, 되게 쉽죠? 그래서 general checkup 그러면 general 전반적인, checkup은 검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종합검진.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죠? 좀 젊어 보이죠? 근데 약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날라와요. 이렇게 그 보건소 이런 데서 국가에서. 그래서 검진 받아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럴 때 그 종합검진 뭐라고 그래요? general checkup 그러죠? 종합검진. 그래서 I'd like는 I would like를 줄인 건데 I would like를 줄였을 때는 apostrophe D를 찍었을 때는 드 발음을 거의 안 합니다. 해도 약하게 하고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I'd like 이 살짝 발음해서 I'd like 그러든지 그냥 I like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I like a general checkup. 그러면 나는 종합검진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병원 가서 이것저것 다 검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 때 보면은 뭐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발견해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My mom is in a critical condition. 자, 요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critical condition. critical condition 그러면, 자, critical 그러면 위중한이에요. 뭔가 심각하고 위중하고 할 때, 하여튼 장난 아닌 거 있죠. 막 심각하고 위중하고 할 때, critical이라고 해요. 컨디션은 상태죠. 그래서, critical condition 그러면 위중한 상태. 위중한 상태. 우리 엄마가 위중한 상태예요. 코로나 때문에 막 이제 위중한 상태 되신 분들, 중환자들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한다? In a critical condition. 우리 아버지가 위중한 상태예요. My father is in a critical condition. in 꼭 붙여야 돼요. My father is in a critical condition. 우리 엄마가 위중한 상태예요. My mom is in a critical condition. 이렇게 쓰는 거죠. 병원에서 이렇게 위중한 사람들이 누워서 이렇게 산소기 끼고 누워있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요. Intensive Care Unit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Intensive Care Unit. 그러면 중환자실. 중환자실. 이렇게.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네. 자, 다음 5번입니다. I feel like throwing up. 자, 이 표현 알아두셔야 됩니다. feel like ing. 뭐라고요? feel like ing. 그러면 뭐뭐하고 싶은 기분이다. 이거예요. 뭐뭐하고 싶은 기분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feel like eating. 그러면 먹고 싶은 기분이야. I feel like drinking something. 뭔가 마시고 싶은 기분이야. I feel like dancing. 그러면 춤추고 싶은 기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throw up은 토하는 거거든. 그래서 I feel like throwing up 그러면 나 지금 토하고 싶은 기분이야.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이게 쓰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토할 것 같아. 기내 멀미가 생겼어. 그때 전에 시간에 우리 기내 멀미 영어를 뭐라 그랬죠? air sickness 했잖아요. air sickness. 그러면 비행기 승무원 불러서 flight attendant 비행기 승무원을 불러서 excuse me 뭐라고 그래요? 나 지금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봉지 주세요. 토하게. 그럼 뭐라고 한다? I feel like throwing up. Excuse me, I feel like throwing up.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되게 쉽죠? Alright. So,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 이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어떤 시간 약속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병을 얘기할 때 병이 세 종류가 있는데, 자, acute disease라는 게 있고, acute disease. 그 다음에 chronic disease. chronic diseas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ontagious disease라는 게 있어요. disease가 뭐예요? 질병이죠. 질병은 세 종류가 있는데, 급성 질병, 만성 질병, 전염병. 이렇게 세 가지 있죠. 급성 질병은 좀 말 그대로 막 그냥 걸리면 그냥 폐렴 같은 거 막 피 쏟고 죽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건 acut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cute disease 그러면 급성 질병. 반면에 뭐, obesity, 비만증 같은 거 있죠. 또는 다이비리, 당뇨 같은 거. 그런 거는 일명 선진국병이잖아요. 하도 잘 먹고 막 운동 안 하고 뭐 이러면 생기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chronic disease라고 그래요. 크로닉이 아니라 발음해서 chronic disease. 그러면 만성 질병. 코로나19나 뭐 이런 뭐 독감 같은 거 남한테 전파하는 게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contagious disease랍니다. contagious는 전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ontagious disease 그러면 전염병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 acute disease, chronic disease, contagious disease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그 의학에 대한 용어들은 알아두시는 겁니다. 아까 꼭 외워두세요. 의사의 종류 뭐가 있다? 내과 의사, physician, 외과 의사, surgeon. 이런 꼭 알아두시고 어떤 이런 make an appointment 의사랑 약속 잡을 때 쓰는 표현 make an appointment 그리고 종합검진 general checkup 위중한 상태 설명할 땐 critical condition 이런 거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